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이제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주식장이 최악의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편하게 마음 먹으시고, 예, 항상 여유 있는 투자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심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주가는 우리 예측대로 꼭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목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멤버십 때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네요. 예, 상당히 그렇고요. 예, 변동성도 크게 발생하고 예, SVB 이후로 여러 가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3X 레버리지는요, 어떤 종목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다, 절대. 그래서 남들보다 3배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던지 아니면 3배 이상 돈이 많던지, 꼭 3배는 아니더라도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배포가 있어야 되죠. 3배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자신을, 인내를 가지고 계시던지 3배 이상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던지, 이런 남들과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남들과 차별화 대신 특별한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보다는 이 전체적인 걸 다 가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이런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에서 결국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건요, 채권도 달러도 금도 원자재도 아니에요. 어려울 때 이런 애들이 반짝반짝 빛은 나죠. 그런데 장기 추세로 상승을 가는 건 기술 성장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침체가 지나나서도 뭐 1년 되든 2년 되든 그 이후에 또 경기 살아나면 기술 성장주는 또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뭐 여러 가지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우직하게 그냥 한 길로 좀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가면서 한 우물만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물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차피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대학을 좋은 데를 가려면 내가 수학을 잘하니까 나 수학만 만점 맞아서 대학 가겠어, 이거 못 가요. 수능 경시대회 이런 데서 1등은 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평균적으로 잘 해야 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메인은 하나로 가되 제발 한 우물만 파지 마시라는 거죠. 올인하지 마시고 하나에서 벌고, 예를 들어 A에서 벌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TMF 올랐죠. 여기서 벌었다고 치면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손실 보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를 반드시 생각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분위기 이런데 TQ는 하락보다 반등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뭐 길게 못 가고 떨어질 수는 있어도 120분 봉상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이게 120분 봉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상승 추세 타고 있죠. 그리고 그때 프리장에서 막 눌리려고 했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지가 되면, 여기 보시면 검노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22.5 정도. 저는 이렇게 그때 눌리더라도 여기 타고 올라가면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매수 중이고 롱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조심을 하되 롱 포지션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바로 그날 반등을 해줬단 말이죠. 목요일날 반등하고 어제도 사실 반등했죠. 했다가 지금 밀린 상태인데, 여러분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 요게 하락할 수 있어 보이잖아요. 요게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음봉이고. 그런데 자, 100%는 없습니다, 차트에서. 자, 이전 차트 보실게요. 이게 추세선이죠. 추세선을 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지지를 하죠? 여기 검노선 지지하죠. 그리고 반등하고 또 여기를 뚫고 내려오긴 하지만 반등은 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한 번은 보통 합니다. 2번까지도 해요. 여기서도 상승했어요. 검노선 뚫고 상승했죠. 그럼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 받았죠. 다시 상승, 재상승, 지지 또 받고 재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지지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검노선 뚫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눌렸는데 검노선에서 요 근처죠. 반등했어요. 반등하고 그 다음에 밀려서 내려왔는데, 그럼 지금 우리 확률로 보자는 거예요. 차트는 이런 확률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갔어요. 추세선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지지하고 있고 검노선도 뚫었죠. 그러면 내려올 수 있겠죠. 반드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반드시는 아니죠. 내려올 확률도 있고 올라갈 확률도 있는데,
여러분 내려오면 검노선 여기 가겠죠. 그쵸?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거 반등할까요? 못할까요? 할 확률이 70% 안 되겠어요? 앞쪽에서도 70% 이상 반등했는데. 그래서 눌림목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리해서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내려올 때 사셔라. 내려올 때 사셔서 얘는 하나 사면 여기서는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셔라. 예, 여기다 10개 거실 거면 여기다가 50개, 100개 이렇게 거시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1000개 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예, 그 정도 예수금 항상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 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시되 매수는 하셔도 된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상 이런데 여러분 주봉에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차트는 그래서 시간 이 주기를 바꿔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의 TQ고요. TQ고 이게 SOXL이에요. 쏙3인데 자, 주봉상 음봉을 양봉이 잡아먹고 있죠.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대부분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상승합니다. 70% 이상 상승해요. 쏙술도 볼게요. 음봉을 여기 양봉이 감싸 안았죠? 양봉 더 큰 양봉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대부분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양봉 나왔죠? 여기 양봉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양봉이 감쌌죠? 그 다음 양봉이 감쌌습니다. 그 다음 상승 나오죠? 이쪽 보시면 하락해서 음봉인데 양봉이 감싸긴 했는데 더 큰 음봉이 감싸고 하락하죠? 네, 이걸 보셔야 돼요.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쏙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양봉, 자, 여기 볼까요? 양봉, 음봉이 나왔는데 감쌌죠, 양봉이? 그럼 크게는 못 갔는데 어쨌든 상승은 했다가 다시 내려갔죠? 더 큰 음봉이 그냥 감쌌으니까. 자, 다음 이쪽 보실게요. 반등 구간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자, 양봉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감싸 안았죠? 감싸고 위로 뚫었죠? 그러면서 유지가 되고 결국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확률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주 이거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켜줬는데 이게 하락할 거다 생각하시면 저는 확률상 좋은 확률은 아니라고 봐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경기 침체 무서워서 TQ를 안 사야 돼요? SOXL을 안 사야 돼요? 아니죠. 올라갈 것 같은 애를 사야 돼요, 지금은. 무리만 하지 마셔라, 이런 겁니다. 투자 원칙은 스스로가 올라갈 걸 좀 사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상담에 자꾸 이제 TMF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저 투자자예요. 자꾸 물어보셔서 그런데 자, 그림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TQQ죠. TQ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감싸 안았죠. 이렇게 싹 감싸 안았기 때문에 다음 주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양봉 나왔죠.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 라인이 나오는데 자, 하단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죠. 근데 더 긴 거, 장기 스토캐스틱 라인은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을 거쳐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더라도 사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TMF는 아니냐? 아니요, 같아요. 같은 패턴인데 뭐가 다르냐? 잘 보세요. 여기 녹색선 하나 가죠? 녹색선 하나 가는데 자, TQ는 여기 한번 닿았죠? 닿아서 반등을 일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닿아서 자, 그러니까 원고예요.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원고를 한 상태예요. 원고인데 못 갔죠? 이제 2고 갔죠? 그리고 3고를 간 상태죠.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반등에 대한 확률이. 4고, 5고 가면 거의 뚫습니다. 그런데 TMF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할 때 처음 닿았어요. 원고예요, 원고 이제. 쭉 내려왔다가 지금 한번 반등을 한 상태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9달러대인데 더 밑을 얼마를 보셔야 돼요? 6.1달러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바로 위쪽만 볼게요. 여기 저점이 대략 7.5달러 돼요. 그럼 이 정도만 가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가가 9달러, 7달러잖아요. 1달러 떨어지는 건 진짜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TQ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달러를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TMF도 6달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껌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 사신 분들이 지금 좋은 거지,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뚫고 나서, 원고니까요, 2고 3고까지는 보시고 가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장대 음봉 거래량이 빵 터졌잖아요. 그쵸? 이러면 약간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다시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고, 여기서 이 전고 10달러를 못 뚫으면요, 다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한데 사시려면 어떻게 사셔라? 지금 사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 보시면서 7.5달러까지 매수를 하셔라. 저도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했어요. TMF는. 뭐 수익이 크진 않았는데 차트 흐름상 그닥 올라갈 거보다는 내려갈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매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고 가면 되고요. 자, 일봉상 볼게요. TMF 일봉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보는 거예요. 왜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냐? 주봉에서 방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잖아요. 그럼 확인이 되죠. 그럼 일봉상 뭘 보시냐? 차트 패턴을 보시는 거죠. 자, 헤드앤숄더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고점을 못 뚫으면 밀린다는 거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더 세게 올라갔죠. 위로 밀어붙였어요. 근데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꺾이면 TMF만 그런 게 아니에요. TQ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가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꺾이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막바지로 한번 밀어 올렸는데 어쨌든 헤드앤숄더 모양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 끝에서 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올라가지, 지금처럼 밀리면 한 번 더 봐야 되죠. 다음 주에 보시고서 하는데 여기 음봉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저는 좀 느낌이 세하다, 그래서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떨어져서 요 C라인 여기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럼 또 한 번 숙제가 남는 거죠. 어떤 숙제가 남아요? 여기를 우선 뚫어야 되죠. 9.5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은 무조건 뚫어야 돼요. 전고는 무조건 뚫어야지 얘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나 뭐 100%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상승도 가능한 거고, 대신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은 어디다 투자하고 집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고르게 펼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연준도 고민에 빠졌잖아요. 물가인가 금융 안정인가, 그죠? 우리도 고민에 빠진 겁니다. TQ인가 TMF인가. 그래서 제가 솔루션 드리면 같이 사시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냥 같이 사십시오. 대신에 TQ가 흐름이 좋을 땐 TQ를 더 늘리시고요. TMF가 흐름이 좋을 땐 TMF를 늘리십시오. 그런데 TMF가 흐름이 최근에 엄청 좋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 TQ도 이렇게 올라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나요? 아니잖아요. 조정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조금 수익을 내시든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단계가 와야 되는 거죠. 지금이 제가 볼 땐 그런 단계다. 그래서 조금만 비중 줄이시고, 괜히 이렇게 내려가면 아쉽잖아요. 더 올라가면 아깝긴 하지만 손해보신 건 없죠. 여기 더 사면 되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막 이렇게 더 욕심내서 벌겠다 이러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금융은 어쨌든 불안하고요. 금리에 대한 지금 상관관계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 엄청 싸다, 국채가 엄청 싸다. 여러분 엄청 싸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이건 충분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금리가 안 내려가면 5% 중반대 앞으로 2년 정도 만약 유지를 시켜버린다. 올리진 못할 수 있죠. 근데 유지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야, 이런 금융위기들이 더 터지겠다. 그러면 내리겠죠.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이러면 주가가 박살 나고, 그때 이제 국채가 빚을 발할 건데, 아직은 조금 시기가 남았다. 뭐 한두 달 아니에요. 1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천천히 사셔도 전혀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은 있지만 뭐가 생긴 거죠? 지금 채권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진 거고,
금융권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졌는데, 여러분 금융권, 은행들이 지금 뭐 골드만삭스든 SVB든 자, 다 문제는 뭐냐? 얘들이 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채권이죠. 그 중에도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은 넘을 거거든요. 그럼 얘들에서 문제가 터지면 뭐부터 매도할 것 같아요? 주식 매도부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미국 국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신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올라갑니다. 그러나 느낌상 어떠세요? 저는 느낌상 좀 쎄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또 BNKU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다 너무 용감하시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BNKU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빅뱅크, 큰 은행, 금융권들은 지금 다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뱅크런의 리스크 있죠? 고객들이 여차하면 돈 찾아가죠. 그 다음에 얘들이 투자를 거의 어디다 해놨을까요? 네, 미국 국채에 해놨죠. 그러니까 국채에 문제 생기면 정말 심각한 타격이 오죠. 그래서 BNKU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주봉 볼게요. 주봉 2020년도에 보시면 코로나 전에 81달러였어요. 81달러가 정말 7달러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술주 움직임하고 좀 다르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기술주는 이렇게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81달러 아니었잖아요. 24달러에서 8달러. 그 얘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내려왔죠? 왜 그럴까요? 이유 간단하죠. 금융위기라 그래요. 사람들은 우선 뭐부터 걱정합니까? 금융부터 걱정하는 거죠. 크라이시스, 위기가 나타나면 어디부터 타격을 제일 많이 입어? 먼저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쫙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바닥이냐? 글쎄요. 그거는 장담 못 하겠어요. 여기 코로나 바닥에 우리가 TQ가 8달러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7달러니까 그래도 바닥 다 오지 않았습니까? 금융권은 얘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자, 기술주가 요새 왜 상승합니까? 다시 금융기관들이 세력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도 살 겁니다. 차라리 국채나 이런 것보다 지금 어쨌든 회사는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쵸?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망하진 않을 것 같다. 미국이 힘들어져도 기업들은 돈을 벌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고, 대신에 은행이 뭘로 돈 법니까? 고객 돈으로 돈 벌잖아요. 그리고 금리 장사하는 거고, 예대 마진 이런 거, 어쨌든 투자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기술주 움직임이 아닙니다. BNKU는 절대적으로 금융위기, 여기에서는 취약한 면모를 지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닥해서 반등은 한번 왔죠. 자, 이때 기술주 어떻게 됐나요? 자, 이때 기술주는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그죠? 쭉쭉쭉 날라왔죠? 얘는 왜 못 날라왔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돈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이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쫓아서 올라왔죠. 그것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다 끝나고 2020년 말이에요. 얘들 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쭈삣쭈삣 움직였는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요 구간에 뭐 했어요? 양적 완화 했죠. 돈 엄청나게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못 움직였다니까요. 그때도 잘 못 움직이고 있다가 확실히 이제 괜찮아졌어 라고 확신이 들어야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터졌으면 쉽사리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냥 제가 욕을 먹을게요. 왜냐면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투심이 그렇다는 거야. 쉽사리 못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 쭉 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아까운 돈들을 자꾸 넣으시려고 물어보시는지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대음봉 터졌죠. 이런 떨어지는 칼날에 돈 넣는 거 아닙니다. 더 기다리셨다가 해도요. 얘는 원고도 못 갔죠. 원고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고, 그죠? 투고, 쓰리고.
쓰리고 간 다음에 이제 반등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뭐 혁신적인 금융 지원책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슬슬 연준이 지금 뭐 하나요? QT 없애고 있죠. 긴축 없애고 풀고 돈 다시 풀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러분 여기랑 달라요. 여기는 사람들 심리가 금융 위기를 고민하는 때가 아니었죠. 코로나는 그냥 실물 경제가 박살나는 단계였고 지금은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단계인가요? 이때는 박살나도 돈만 살포해주면 올라갈 수 있는 단계였어요. 왜? 발생할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물 경제가. 근데 지금은 침체가 오겠네. 부채 엄청 많네. 이런 인식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린다는 거 쉽지 않다.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지 마셔라. 절대 급하게 할 거 없고요. 차트에서 봐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에 미국 대형주들이 돈을 제공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해요. 사람들은. 야, 미 대형은행들이 왜 얘에다가 돈을 넣어줘? 그렇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먼저 반응을 하죠.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자, 여기에 누군가 옐런 재무장관이 그랬죠. 아무 문제 없다. 바이든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믿으세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형은행 11곳에서 수혈을 했는데 과연 이게 구제가 된 거냐? 이제 물음표인 거죠. 여기서 물음표가 딱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꾸준히 제 포트를 이렇게 봐도 저는 뭐 여러 개 계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 TMF는 이제 같이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달 정도 여기 된 포트고 그러면 이제 급등을 했어도 한동안 급락을 한 구간이 있어서 아직은 큰 재미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이게 올라간 거라 전 손실을 줄였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TMF가 저는 싫고 하지 않아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손실 많이 줄었네. 그래서 수익 조금 나면 저번에 9.5달러 갔을 때 수익 한 4%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도하고 지금 다시 사고 있어요. 그런데 계좌에서 결국은 보시면 이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얘가 더 오히려 높잖아요. 그 다음에 XLK 대표적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담고 있는 ETF 아니겠습니까? 기술주 우량 ETF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제 알파벳도 드디어 양전됐고요. 테슬라 조금 양전됐다가 좀 내려갔죠. 이렇게 돈은 아직은 기술주에서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여러분 직업을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이나 대기업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은 고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공무원분들은 어때요? 나빠서가 아니라 본인 성향이 안전하셔서 큰 돈은 못 벌어도 나는 좀 안정적인 걸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가시면 힘들겠죠. 성향이 안 맞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스타트업 가갖고 진짜 난 한 방에 인생 바꿀 거야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 있는 분들을 공무원 일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못 견디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TQ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도 기대 수익률 높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좀 안전해야 되는 종목 쪽으로 끌고 가는 건 안 바뀝니다.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은 어때요? 어쨌든 TQ나 SOX 지금 다른 계좌에서 제가 또 모아가는 것 있는데 투자 중인 거 결국은 TQ가 더 높아요. 제 계좌에서. 그 다음에 요번에 속슬도 올라와서 9% 됐거든요. TMF는 나빠서가 아니에요. 결국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사고 저 같은 경우도 TQ 떨어지면 더 사거든요. 추매하고 올라가면 매도하고 속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종목이 어떤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쌀 때 더 잘 사면 수익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어느 쪽에 너무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가시는 게 전 더 좋은 투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멤버십 국내 종목도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더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더 수익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일 전에 SPG 그리고 그때 전날이죠. 전날에서 SPG하고 석경 AT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4일 전에 샀으면 한 4일 전이면 이때쯤 샀겠죠. 제가 언제 주로 사냐. 자, 올라갈 때도 삽니다. 그럼 수익 실현하죠. 이건 SPG인데 자, 이 눌림목 때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이때 같이 산 것 같지만 이때 더 많이 샀어요. 그럼 여기서 검노선 지지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큰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권에서 안 사냐? 아니요, 사요. 네, 매도하고 나서 또 눌린 거죠. 상대적으로 눌렸죠. 매도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 차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32,950원이 최고인데 제가 여기 살 때는 29,0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률이 10% 이상은 나죠. 그런데 이거죠.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일봉이니까 하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주예요. 2주 동안 제가 21,000원에서 32,000원이면 33% 이상의 수익이 나잖아요. 평균적으로는 33까지는 안 나죠. 한 20%를 2주 안에 낼 수 있으면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큰 돈 안 들이고 종목만 잘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경 A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존에 보유하셔라 계속. 그럼 여기서 사서 올랐을 때 또 팔고, 그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당연히 플러스 났을 때 매도할 욕심을 좀 줄이고 매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팔고 있다가 결국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고 여기서 파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팔지 마시고 절반만 파는 거죠. 50% 매도하고 떨어지면 50% 또 사고. 근데 요점에서 사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 검노선 근처에서 사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 맞아요. 여기 내려갔을 때 어디서 떨어졌어요? 검노선 지지했죠? 여기도 더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기 못 사도 된다고요. 검노선 근처에서만 사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 이평선, 검노선 요 근처에서만 사시면, 여기서도 지금 5일 이평선에 샀으면 눌렸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유는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라가면 수익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석경 AT 같은 경우 지금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MF가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얘 내려간다 그러면 막 또 사야지. 근데 아직은 이 밑에 검노선이 있으니까 저는 한 번쯤 더 보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스킬이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엠로 같은 종목은 진짜 상한가 같거든요. 제가 이거 목요일 날인가 안내 드렸는데, 자, 상한가 가서 못 샀어요. 저도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가서 매수가 안 되네요 했잖아요. 자, 이때 간 거예요, 상한가. 그래서 어떡하냐? 버리냐? 안 버린다는 거죠. 다시 상한가 이틀 연상 갔어요. 2연상. 그럼 이거 못 사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삽니다. 왜? 그게 투자잖아요. 이럴 때 용감하게 가야지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런 건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서 또 수익 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내려올 때 또 사서 또 수익 냈는데 요 구간만 해도요, 벌써 15% 이상 수익 났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금요일 날 로봇 날라갔죠. 로봇 날라가서 유일 로보틱스 뭐 이렇게 여러 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고요. 인탑스도 예전에 제가 안내 드렸던 종목이에요, 멤버십에서.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금요일 날 28.69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원칙대로 대응하며 기다리면 타이밍이 오는군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미리 사놨거든요. 예전에 그 5만원대 사서 얘는 추매를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 이렇게 익절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136,000원이니까 수익 많이 났겠죠? 네, 많이 났습니다. 물론 안 팔고 기다리면, 쫙 기다리면 더 많이 나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익은 줄 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차게 제 계좌에서 플러스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돈 갖고 또 다른 거 사면 됩니다. 그래서 TQ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윙 개념으로 반드시 적용하시고, TMF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좀 액티브하게,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우상향하는 시장에선 가만두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마이너스만, 그러니까 플러스가 줄죠. 그런데 지금처럼 액티브한 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잘 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